조계사 충돌 현장에 난데없이 나타난 정체불명의 청년들입니다. 하나같이 험상궂은 얼굴에 어깨가 떡 벌어진 건장한 체격입니다. 서슴없이 돌을 던지고 주먹과 발길질을 해대는 이들. 아무리 봐도 승려나 불교 신도 같지는 않습니다. 이들 괴청년들의 개입으로 양측의 충돌은 더욱 격렬해져 곳곳에서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등치 큰 건장한 청년 300명들은 절대 승려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서희연 총무원장이 보낸 깡패들입니다. 그러나 총무원 측은 이들 괴청년들은 오히려 상대 측이 동원했으며 자신들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총무원에서 뭐한다고 그런 사람 데려옵니까? 어디서 폭력을 행사하고 어디서 청년들 데려오고 여러분들이 기자 여러분들이 양심으로 판단하실 일 아닙니까? 조계사에서 뭘 어떻게 누구를 했단 말입니까? 이런 양측의 주장대로라면 이들 괴청년들은 어느 한쪽에 의해 동원된 것이 분명합니다. 정체불명의 청년들이 동원되기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 89년 주지 임명을 둘러싸고 분규를 빚어온 봉은사에도 강목과 쇠파이프 등으로 무장한 괴청년들이 충돌에 뛰어들어 여러 명이 부상하는 등 다툼이 있을 때마다 정체불명의 청년들이 동원됐습니다. 평소에 그 각 지방 건달 조직 두목들과 유대 관계를 맺고 있다가 어떠한 사건이 발생 시에 긴급 요청을 하면은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폭력 조직을 전담하는 승려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규정부란 곳에 폭력성 한 10여 명이 상주하면서 보디가드로도 활동하고 또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이런 사태를 막아내고 이런 공으로 돈이 되는 사찰에 주지를 가거나 폭력배들을 동원하는 데는 당연히 거액의 돈이 오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 시에 9천만 원대가 오고 가는 걸로 알고 있으면 사건 종료 시에 그 계약금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계종 분규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괴청년들. 이번 기회에 이들 괴청년들의 배후와 정체가 밝혀지지 않는 한 불교계의 폭력이 사라지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KBS 뉴스. 조계사 유혈 사태에 동원된 폭력배들의 숙식비를 지불하는 데 사용된 불국사의 신용카드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불국사 관할하에 있는 분황사 도주지는 이 카드로 폭력배들의 호텔 숙식비 500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주지는 경찰에서 이 같은 일이 모두 규정부 승려 무송의 지시로 이루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규정부는 말 그대로 종단 소속 승려들의 품행을 감찰하는 부서로 현재 총무원장의 측근 중의 측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규정부는 지난 88년 봉은사 폭력 사태 등 종단 내의 각종 분규에 개입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규정부란 곳에 폭력성 한 10여 명이 상주하면서 보디가드로도 활동하고 또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이런 사태를 막아내고 이런 공으로 돈이 되는 사찰에 주지를 가거나 결국 총무원 조직의 핵심인 규정부에 소속된 승려 무송이 이번 청부 폭력 사태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밝혀짐에 따라 총무원 측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입증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승려 무송은 총무원 실세인 규정부장 승려 보일의 상좌이고 또 보일은 서희연 총무원장과 상좌 관계에 있습니다. 승려 무송은 서희연 총무원장의 손자 상좌인 셈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로 비유될 만큼 가까운 상좌 관계. 결국 총무원 측이 서희연 총무원장의 삼선 연임을 강행하기 위해 승려 무송을 앞세워 조직폭력배를 동원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은 이번 사태의 배후에 과연 서희연 총무원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등치 큰 건장한 청년 300명들은 절대 승려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서희연 총무원장이 보낸 깡패들입니다. 이번 사태의 배후와 관련해 이제 경찰의 수사는 승려 무송에까지 와 있고 규정부장 승려 보일에 이어 서희연 현 총무원장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KBS 뉴스 박영환입니다. 총무원장 선출을 둘러싸고 물리적 충돌로까지 이어진 이번 조계종단의 파행은 해묵은 종권 다툼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형적으로는 80억 원의 상무대 사업비를 서희연 현 총무원장이 유용했다는 것과 종단 운영에 비민주성을 들면서 개혁을 주장하는 제야 세력과
현 원장이 아니면 CATV와 불교대학 건립 등 불교계의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다는 현 원장 지지 세력 간의 명분 다툼이지만 내면적인 이유는 총권 다툼의 양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현재 총무원장 선출권을 가진 종의원 대다수가 서 원장을 지지하는 데다 서 원장에 맞설 만한 경쟁자가 전혀 부상되지 않는 상태에서 제야 측이 택할 방법은 물리력을 동원한 서 원장의 3선 출마 처지밖에 없는 상태에서 이번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진 것입니다. 결국 그동안 강북과 강남 총무원의 대립 등 끊임없이 간헐적으로 이어져온 총권 다툼을 이번 파행의 직접적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의 입적과 함께 중흥의 천기를 맞았던 불교계가 내일 총회를 어떻게 치러낼지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폭력배까지 동원돼 사찰의 고요함이 무참히 짓밟힌 뒤의 첫 일요 법회. 각자의 소망을 품은 불자들의 발길이 여느 때처럼 이어졌습니다. 오늘 조계사 대법당을 가득 메운 400여 명의 일반 신도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두웠습니다. 신성해야 할 사찰에 물벼락과 쌍소리 그리고 주먹 발길질이 난무하던 불과 닷새 전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종교라는 그 방패 밑에서 폭력은 있을 수 없죠. 사찰 내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좀 가슴 아프죠. 신도들은 존경하던 스님들이 속속 폭력 사태의 주역과 배우로 드러나고 있는 사실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종교인으로서의 어떤 그 자질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서의원 총무원장의 3선 연임에 반기를 든 개혁파 승려들은 개운사에서 단식을 계속하며 불교계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일반 신도로 구성된 개혁 성향의 제가불자 연합도 앞으로의 구체적인 행동 방향을 정했습니다. 원로위원회 인준을 맡고 원로위원회에서 불신임 결의를 반드시 해줄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배를 동원한 사실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 총무원 측은 3층 규정부와 4층 총무원장실로 통하는 계단을 철문으로 굳게 닫은 채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있습니다. KBS 뉴스